사라진 선원은 찾았나? 제지공법을 캐내기 위해 선원으로 위장해 들어온 자인지 모른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놈들아! 아버지! 객주께서 오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창피해버렸자. 너 대체 몇 번째냐? 내 요 새치혀에 형님들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거 잊으셨소? 내 몸이 갈갈이 찢기는 걸 보고서도 편히 지내셨소! 강객주! 지금 뭐야? 오리야! 물을 묻지 마! 물을 묻지 말고 종이를 가져와! 보시기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제지업이 본성에 저희 관내에선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곳입니다. 원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통지를 올린 객조 조달령이라 합니다. 조사를 위해 조정에서 파견될 채차사와 무관들. 이곳을 정리하던 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죽은 자는 제지소에서 일하던 장학술환자입니다. 김인곤이라 하옵니다. 영감께서는 강령어신지. 이미 죽은 자를 다시 나무에 꽂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자의 일어납니다. 소행 같습니다. 배를 이루고 또 억울한데 제가 사람을 죽이다뇨! 선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절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체에서는 나무에 꽂힌 자리 이외에 다른 상흔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독살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약방에서 쌍난국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시 이후에 뭘 했나? 며칠 전 약방에서 쌍난국을 얻어갔다고 들었는데. 예.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다 자사나리 덕입니다. 여기 박시성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조객주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그 원념으로 배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처음 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발화 지점이 어디쯤이었나? 여기쯤에서 불길이. 푸른색? 어슴푸레하게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요. 종이를 대량으로 만드는 제지소가 이렇게 외딴 섬에 세워진 까닭은 뭔가? 제지소를 처음 장호방이 세운 객주 이유에 대해 강승일이라는 자가 설명합니다. 제주공법이 새나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두 그놈의 죽음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이원규가 인문의 사고를 당합니다. 최근에 선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 배에 불이 나기 3일 전쯤 이성식이라는 선원 하나가 사라졌습내요. 그 일 때문에 학수놈을 없앤 것이냐? 그리고 죽은 놈은 왜 나무에 꽂았어? 술에 독을 탄 건 나지만 내가 왜 그딴 짓을 했겠소? 나를 믿고 절대 입을 열어선 아니 될 것이야. 장호방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섬에서 나가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야 널 내보내든 말든 할 거 아닌가? 당시 객주였던 강승률이 신분을 알 수 없는 5사람 위에 고발됐어. 황사영에게 금전을 지원해줬다는 발고였죠. 객주가 천주제기임을 알게 된 토포사는 천하의 본을 삼는다 하여 하루에 한 사람씩 닷새 동안 5가지 방법으로 그 일가를 죽였어. 어린 아들은 죽창에 꽂고 그 딸은 삶아 죽였죠. 객주의 저는 얼굴에 종이를 발라 죽였고 늙은 애미는 머리가 깨져 죽었어. 도끼는 강객주가 누군가의 발고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말합니다. 죽었어. 발고자인 장학수와 호방을 그 방법대로 죽였다는 건가? 너도 발고자 중 하나인가? 누군가 강객주가 죽은 방법처럼 발고자들을 죽이고 있다 생각하는 이원규. 당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강객주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강객주가 발고될 즈음에 그 빚을 모두 갚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객주가 죽은 후 제지소는 김치성 영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금부로 호송치도 않고 서둘러 이 섬에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원규는 강객주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의심합니다. 강객주와 방화 사건이 무슨 관계란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이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강객주 집에서 일했던 두호. 두호야말로 객주 일가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놈이죠. 강객주 일가가 처형될 때는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요. 도끼는 강객주의 처와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김치성 영감을 조사하겠습니다. 제지소를 차지한 영감이 발고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당시 도포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니놈도 제지소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게냐? 객주는
저것은 강객조의 한의사연구지입니다. 이 저공으로 올릴 종이를 하루속히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공이 늦어지면 문책을 당하는 것은 제지소의 주인인 영감이십니다. 귀신이 두려워 무당에게나 몰려다니는 무지한 것들을 예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귀신의 짓이라면 왜 7년이나 지난 지금 복수를 한단 말인가? 살인 사건으로 섬의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날은 선원 이성식이 사라진 날입니다. 무당이 들었다는 천둥 소린 총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자가 사라진 후 섬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자가 사건의 단초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화성총이 아닌 수발총입니다. 이 옷은 이성식의 옷이 맞는데. 이건 마비산이야. 큰 환부를 수술하기 전에 썼던 약인데. 병을 단단히 밀봉해 놓은 걸 보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뭔가? 지금도입니다. 남편을 멀리 떠나보낸 부인들이 비단에 술을 놓아 편지 대신 보내던 것입니다. 이 처자는 강객주의 딸 소연입니다. 섬을 수색했고 발견한 시체는 강객주의 딸 소연이었습니다. 보호의 그림에서 본 것입니다. 객주의 딸이라면 7년 전에 물에 삶아 죽였다고 하지 않았나? 7년 전에 소인이 시신을 수습했사온데 그 무렵에 죽은 자가 또 있었겠지. 육장을 당하기 전 누군가 구해내고 다른 시체를 끓는 물 속에 대신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을 구해준 자를 만나기 위해 이 섬에 은밀히 들어왔는데 발고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죽여버린 겁니다. 처자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발총은 어딨나? 잃어버렸습니다. 네놈이 객주 일가를 무고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살아남은 그의 딸마저 죽인 게 아니냔 말이다. 남은 발고자를 알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극장 안에 조달령을 문초하지만 그도 살해당합니다. 조달령을 살해한 흰도포를 입은 사람을 추격하지만 남은 못 살해 방법은 추격합니다. 강객주가 받았던 형벌인 거열일 뿐이니 놈은 사지를 묶을 수 있는 4마리의 우마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강객주 일가가 무고하게 죽어나가는데 어찌 주민 모두가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자네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마지막 살인을 막는 것. 발고자의 거열형을 막으려는 최차사와 이원규. 발고자 중 하나인 호방을 섬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관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배에 불까지 질러가며 호방을 오게 했다. 객주의 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섬에 들어온 것도 역시 놈이 섬 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아침 객주 딸의 시신이 사라졌네. 남은 발고자가 누굽니까? 그만 물러가시지요. 이 섬에 제지업이 번성하게 된 데에는 강객주와 연이 다했던 조정의 정체수 대감독이 컸네. 노론이 권세를 쥐자 남인이었던 정체수 대감은 서학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네. 그로 인해 나는 물론이고 이 섬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졌어. 희생자가 필요했던 겁니까? 강객주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희생시켜야 김지성. 유지되는 것이 이 섬의 평안입니까? 어서 남은 발고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토포사에 대해선 알아보았는가? 알아보았으나 당시 토포사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누구인가 그 토포사는? 한양 자문에 사시는 내 이름 이상대감이라 하옵니다. 발고한 자들 모두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천주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거늘 저 흉악한 자와 그 일가를 처형하여 세상에 볼을 세우리라. 책임자 토포사는 이원규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피가 되어 내리겠나. 내가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발라내는 것이야. 두호는 객주의 원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건 범인이 아니라 마지막 발고자입니다. 범인은 제지소의 출입이 용이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자, 김인권이었습니다. 소연과 연인이었던 김인권이 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심오로가 있는 자는 배를 탈 수도 없고 심한 경우 바다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제지소에서라면 산악에 능한 김인권이 마수 없이도 충분히 거열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상하가 정해진다고 했다. 나도 딸 자식까지 내비다. 용서는 죽어서 객주께 빌어라. 마지막 남은 발고자 두호를 죽이라는 김인권. 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 손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모시러 올 필요가 없다. 이곳에 평정한 객주님과 가족들의 유골을 모두 습골해 놓았다. 네가 올 때마다 놈들이 널 알아볼까 두려워서 난 견딜 수가 없다. 발고자들에게 죽임을 당해 소연을 목격한 김인권. 쏘지 마! 그만두십시오. 내가 할 일은 저 더러운 놈의 사지를 찢고 이곳에 불을 질러서 제지소를 객주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나와 같이 이 섬을 나갑시다. 나가서 7년 전 일을 밝히시오. 내가 돕겠소. 김인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이원규는 두호를 체포해 압송하려 합니다. 두호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십시오. 두호가 죽어야 객주에 오너니 분노를 가라앉힐 겁니다. 두호는 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서 피의 비가 내립니다. 김지성 영감이 살아있어! 김지성 대장을 있습니다, 말마다! 김치성은 자살했고 이원규는 소연의 치금도를 바다에 던지고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혈의 눈은 번지점프를 하다를 연출한 김대승 감독의 2005년 작품입니다. 자승원, 박용우, 지성, 윤세아 등이 출연합니다. 시놉시스는 1808년 제지소가 있는 섬 동화도에서 수송선이 불타는 사건이 벌어지고 조정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채차사와 무관들을 파견합니다. 마침 그때 섬 주민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조사관 이원규가 사건을 파헤치는 가운데 과거 서학쟁이로 몰려 일가족이 몰살당한 방법 그대로 연쇄살인이 벌어집니다. 작품은 순조 시절의 서학 황사영 백서 사건이나 공당정치 등의 역사적 배경에 픽션의 살인사건을 더한 미스테리 추리 스릴러입니다. 이인직의 동명의 소설과는 관계가 없으며 영어 제목은 블러드레인입니다. 영화는 자본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크나큰 파국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범인의 살인행위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추리물답게 빠른 전개가 돋보입니다. 또한 음산하고 무속적인 요소 그리고 고어적인 장면들이 어우러져 대한민국 시대극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봉 당시 코미디 장르로 인기 배우였던 차승원의 첫 전극사극 주연작이기도 했습니다. 평단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청불 영화임에도 흥행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추리나 미스테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디오게네스의 혈의 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